아미고 여러분들 모두 아하! 우리는 지난 강의들을 통하여 자와 활수가 인체, 일상, 생활, 농업, 축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와 활수의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의를 토대로 확인하였던 자와 활수기는 특수 자기 장치로 물의 미립화 성능을 극대화시키며 생성된 자와 활수를 특수 활수 장치로 미립화 환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효능을 최대 70m 이상 유지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필환경 제품입니다. 또한 W워터에서는 자와 활수기라는 명칭으로 2019년 7월 17일에 제품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인 KC 인증도 2020년 5월 29일 등록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리를 통하여 알 수 있다시피 자와 활수기 내부에서는 특수한 자석과 특수 활수 장치를 통하여 수돗물 안에 있는 미네랄을 극대화하고 또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건강한 물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의 자기 처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문헌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13세기 제네바의 물리학자인 드겔슈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자와 활수에 따른 치료법이 의학 데이터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자와 활수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다가 20세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자와 활수는 의학면에서 상처 및 궤양에 효과적이라는 저서가 생기면서 서서히 세간이 화제로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와 활수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의학 분야가 아닌 산업 분야에서였는데요. 1945년 벨기에의 T. 헤르베이렌이 생각해낸 물의 자기 처리 장치가 특허를 취득하고 실용화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관 속에서 흐르는 물의 자력선을 작용시키는 역할을 하였었는데 이처럼 물을 넣는 입구 안에 장치를 장착해두면 물이 붉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물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경수이기 때문에 수산화철이 침착되기 쉬워 이 장치가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실험, 조사 등 연구가 거듭되면서 자와 활수에서 녹이 제거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자와 활수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서 자와 활수는 크게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동경대학, 교토대학, 홋카이도 대학, 오카야마 대학 등에서 장래성 있는 테마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카이스트의 전무식 박사님께서 자와 활수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와 활수는 의료 분야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쥐를 사용한 실험에서 먹이를 줄 때 자와 활수를 사용하면 쥐 내부 간의 콜레스테롤이 20일 후에는 3분의 2로 90일 후에는 5분의 2까지 감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혈중 콜레스테롤도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실제 동맥경화증 환자들에게 자와 활수를 투여하니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심장의 결석을 갖고 있는 환자 30명을 자와 활수로 치료해 본 결과 2주 이내에 19명의 신장에서
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무려 63%의 높은 확률로 쥐어준 값진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의료면에서 자아활수가 사용되며 회복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서주교통국 병원에서 시행된 치료에서는 58세의 환자가 평생 당뇨병으로 고생하면서 초췌한 몰골로 지내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 자아활수를 1.5에서 2리터씩 마시게 하는 치료를 반복한 결과 1개월 후에는 혈당이 6에서 7% 저하, 1.5개월 후에는 혈당이 53% 저하, 2개월 후에는 혈당이 44% 저하되면서 당뇨도 나오지 않게 되었고 정상적인 표준치까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욕, 불면, 아침의 배설 상태, 그리고 불안정했던 정신 상태가 치료 전보다 크게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경락자기요법이라는 책에 의하면 자아활수는 당뇨병 이외에도 신장결석, 담석,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결석은 자아활수를 마시는 것만으로 몸 안에서 이동하며 빠져나가는 것을 환자 자신이 감각을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은 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의 관계를 새삼스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큽니다. 앞선 과거에 적용되었던 자아활수의 사례들처럼 수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실 수 있을 때 마시는 것이 아닌 꾸준한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의 건강을 챙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워터풀 라이프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겠네요. 짜잔! 오늘은 자아활수의 원리를 통해 자아활수의 과거와 각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의 자아활수가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아활수가 입증되었던 논문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깜짝 퀴즈 빠밤! 다음 앞선 강의 영상 속에 소개된 의학 분야의 자아활수 사례들 중 소개되지 않은 병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두 번째, 동맥경화증. 세 번째, 당뇨병, 백혈병. 네 번째, 소화기 계통. 다섯 번째, 신장결석, 담석.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정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답을 맞춰주신 아미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